국력산업의 변화 추이와 한중일의 경쟁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력과 산업은 밀접한 관계를 지닙니다. 산업은 국력의 핵심 구성 요소이자 원천인 동시에 국력은 산업 발전의 기반과 조건을 제공합니다. 국력은 하드파워, 소프트파워, 스마트파워 등으로 구성되는데 하드파워는 군사력, 경제력, 과학기술력 등을 포함하며 소프트파워는 문화력, 외교력, 제도적 매력 등을 포함합니다. 스마트파워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융합하여 활용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활동으로 국가의 경제력 및 기술력과 밀접히 관련됩니다. 첫째, 산업은 국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산업이 발전하면 GDP 증가, 수출 확대, 고용 창출 등을 수반함으로 경제력, 즉 국력이 증대됩니다. 반도체, 우주항공,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은 국가 과학기술력 및 미래 경쟁력의 핵심 원천이며 방위산업은 군사력의 결정 요소로 첨단 산업과 긴밀한 관계를 지닙니다. 산업 경쟁력은 FTA, 국제공급망 재편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토대로 외교력과 국제적 영향력의 원천입니다. 둘째, 산업 구조는 국력의 질을 결정합니다. 생산성이 낮은 산업만 존재하면 많은 것을 외국에 의존해야 하므로 경제적 자립도가 하락합니다. 반면 정보통신, 반도체, 우주항공, AI,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은 생산성이 높고 기술 주권을 유지할 수 있어 국부 형성에 유리합니다. 셋째, 산업 경쟁력은 국가 전략과 직결됩니다. 첨단 산업을 확보함으로써 미래 패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미국은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에 경제 제재를 가하고 일본은 소재 기술에 대한 규제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정책은 곧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국력이 산업 발전에 초석을 제공합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야 산업에 대한 투자 환경이 조성되고 도로, 항만, 통신망 등 SOC가 잘 갖추어질수록 산업활동이 용이합니다. 교육과 연구개발 투자가 충분하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외교력이 강해지면 해외시장 개척, 기술협력, 공급망 다변화 등이 용이해집니다. 국력과 산업 간 관계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중세시대까지는 농업과 수공업이 산업의 중심이었고 토지와 인구 규모, 농업 생산력이 국력의 기반이었습니다. 중국은 한, 당, 송 시대의 대규모 곡창지대와 관계시설을 바탕으로 많은 인구와 병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로마 제국은 도로망과 식량 생산력을 기반으로 지중해 제국을 유지했습니다. 이 당시 끊임없이 이어진 정복전쟁은 경작지와 농업인구 확보를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근대 초기부터 18세기까지는 상업과 수송업이 발달하고 해상무역이 번창하던 시대로 식민지 개척, 무역, 상공업의 발달을 통해 국력을 확대했습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식민지로부터 금, 은, 동을 들여와 부강한 제국을 건설했고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를 기반으로 무역 강국이 되었으며 영국은 면직물과 생사무역을 통해 국력을 확대했습니다. 해양지 배력, 무역 능력, 식민지 확보 능력 등이 국력을 결정하는 요소였습니다. 19세기는 산업혁명기로 제조업과 기계공업의 시대였습니다. 산업의 중심이 섬유, 철강, 석탄, 기계, 증기기관으로 옮겨가고 생산기술, 공장재, 생산, 철도망 등의 인프라가 국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영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올라서며 강력한 국력을 확보했고 독일은 중화학공업과 화학기술을 기반으로 산업국가로 부상했으며 미국은 대량 생산체제를 통해 국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국력은 산업 생산력, 기술력, 공산품 수출 능력 등에 좌우되었기 때문에 산업이 곧 국력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기 시작합니다. 20세기 전반은 중화학공업이 발전하고 총력전 체제로의 전환기였습니다. 산업의 중심이 철강, 화학, 군수, 조선, 전기, 항공산업으로 바뀌고 국력이 총력전 대응 능력, 산업 기반의 군사력 전환 능력에 좌우되었습니다. 이 당시 독일과 일본은 중공업과 군수산업에 집중함으로써 전쟁 수행 능력이 강화되고 미국은 산업동원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확보했습니다. 소련은 경제계획을 통해 중공업을 집중 육성하여 강대국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산업동원 능력, 전시생산 능력, 국가동원 체제가 곧 국력을 결정했고 산업은 군사력의 전제이자 구성요소였습니다. 20세기 후반에는 산업의 중심이 자동차, 전자, 반도체, 컴퓨터, 원자력으로 바뀌고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과 글로벌 기업이 국력의 기반을 형성합니다. 일본은 자동차, 전자산업으로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되었고
한국은 중화학공업에 이어 반도체, 조선, IT 산업이 국력을 신장시켰습니다. 미국은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탄생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IBM 등이 산업 발전을 주도했습니다. 이 시기 국력은 기술 집약적 산업의 경쟁력과 글로벌 시장 장악 능력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21세기 산업계는 디지털 경제, AI, 친환경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산업의 중심이 AI, 반도체, 바이오, 우주, 배터리, 신재생 에너지 등으로 이전되고 국력은 디지털 플랫폼, 데이터와 기술 패권, 탄소 중립 대응 능력 등을 기반으로 합니다. 미국은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이 국력을 떠받치고 중국은 제조 2025 전략으로 반도체, 전기차, 드론 등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AI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유는 강력한 규제로 탄소 중립 친환경 산업 질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국력은 첨단 기술, 디지털 주권, 지속 가능성과 표준 경쟁력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산업은 국력의 핵심 엔진으로서 산업 경쟁력 없이는 국력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없고 산업정책은 경제성장뿐 아니라 국가안보, 외교, 사회 안정과 직결된 전략적 영역입니다. 이 때문에 각국은 주요 산업 육성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력산업 주 국력을 결정하는 대표 산업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밀접히 연관됩니다. 국력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산업을 일컫습니다. 첫째, 기술 패권을 인정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다른 나라가 쉽게 베끼거나 대체할 수 없는 기술을 보유한 산업을 뜻합니다. 둘째, 전략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국가 안보 전략을 자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공급망 구성 산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 또는 파급력이 큰 산업입니다. 넷째, 국내에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내수시장 및 소득 창출과 직결되는 산업입니다. 다섯째, 군사와 민간 융합성을 갖춘 산업입니다. AI, 위성, 항공기 등 군사기술과 연결되는 산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국력산업은 단순히 수출이나 매출 규모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국가의 기술력, 전략적 자율성, 고용 창출 능력, 안보와의 연계성, 국제적 영향력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따른다면 21세기 국력산업으로 다음 8개 산업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반도체 산업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 산업으로 군사력과 AI, ICT 분야의 기반이 됩니다. 기술 패권, 전략적 자립, 수출 능력 등에서 국력에 기여하며 현재 한국, 미국, 대만 등이 강국입니다. 둘째, 배터리 산업은 미래 모빌리티 및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며 전기차와 ESS의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함으로써 국력에 기여합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셋째, AI 소프트웨어 산업은 전 산업의 지능화 전환을 이끄는 지식 기반 산업으로서 정보력, 통제력, 디지털 영향력 면에서 국력에 기여합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넷째, 정밀기계 센서 소재 산업은 모든 제조업의 기반이며 제조업 경쟁력과 산업 자립 관점에서 국력에 기여합니다. 현재 일본과 독일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우주항공 및 방산 부문은 군사와 민간 기술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안보 역량, 첨단 기술력 및 국위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국력에 기여합니다.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가 압도적 강국입니다. 여섯째, 에너지 산업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 성장의 기반으로 자원 자립, 지정학적 영향력 면에서 국력에 대한 기여도가 높습니다. 현재 러시아, 중국, 미국이 이 분야의 강국들입니다. 일곱째, 조선해양산업은 글로벌 물류 및 에너지 운송의 중추 산업이며 한국과 중국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바이오의료 산업은 고령화 대응, 보건 안보 및 신산업이라는 중요성을 지니며 국민 보건 역량을 확보하고 미래 시장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국력에 기여합니다. 현재 미국, 독일이 강세를 보이고 한국의 시장 점유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력산업은 첨단 산업과 유사합니다. 국력산업이 국력에 미치는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라면 첨단 산업은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성이 뛰어나며 국가 경제와 미래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산업입니다. 현 시점에서 대표적인 첨단 산업으로는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바이오 의료, 배터리, 에너지, 정밀기계 및 센서, 우주항공 및 방산, 로봇과 자동화, 소재와 나노기술 등을 들 수 있는데 국력산업과 많이 중복됩니다.
시대별로 신기술과 결합된 신산업을 첨단 산업 또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분류하고 그 산업들이 성장하면서 국력 산업을 구성합니다. 선진국들은 첨단 산업 육성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고 그 산업들이 각국의 국력 신장에 기여해 왔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도 고도성장기에 국력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정책을 통해 경제력을 키웠으며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국력 산업도 바뀌었습니다. 1950-60년대에 한국은 전쟁 복구에 집중하면서 농업의 비중이 높은 후진국이었고 점차 섬유, 의류, 신발 등 노동집 약적 산업의 발달로 경제 규모가 성장하기 시작했지만 국력은 미미했습니다. 이 당시 국력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중화학공업 기반이 너무 빈약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중국은 내전 후 사회주의 국가가 수립되고 계획 경제를 시행했지만 산업 기반은 미약했고 중공업과 군수산업 부문에 투자를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중공업 투자와 인프라를 확충하려 했던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고 마오쩌둥의 권력욕이 촉발한 문화 대혁명으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큰 혼란과 침체를 겪었습니다. 한편 일본은 전후 복구 및 경제 재건을 본격화하고 섬유와 제철 산업이 성장했으며 미국의 지원과 기술 도입으로 다양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1970, 80년대에 한국은 중화학공업과 중간재 산업의 집중 육성 및 수출 산업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조선, 자동차, 전자 등의 제조업이 성장하고 경제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됩니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이 시기에 중국은 문화 대혁명을 종식하고 덩샤오핑의 시장 친화적 경제 개발 전략으로 제한적인 국력 성장을 달성합니다. 일본은 고도 성장 시대로 진입했고 기술집 약형 산업이 성장을 주도합니다. 이 당시 국력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전자, 조선업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했고 기술 혁신 및 수출 주도형 산업화가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1990, 2000년대에 한국은 IT, 전자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전환되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경제 규모가 아시아 상위권으로 도약합니다. 이 시기에 중국에서는 개혁 개방이 본격 추진되어 시장 경제가 확산되고 외자 유치가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제조업과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고 세계의 공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제 규모가 급성장합니다. 일본에서는 제조업의 고부가 가치와 선진화가 가속화되고 서비스와 금융업 비중이 상승합니다. 그러나 플라자 합의의 여파로 수출 환경이 악화되고 내부적으로는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됩니다. 2010, 2020년대에 한국은 반도체, 스마트폰,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가치 사슬의 핵심 국가가 되었으며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국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중국은 첨단 제조업, 특히 AI, 5G, 신에너지 산업에 집중하며 중국몽이라는 국가 비전을 천명하고 대내외 영향력을 확대하려 합니다. 일본은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성장, 둔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로봇, 친환경차, AI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미래 상황을 전망해보면 한국은 AI,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전환 등 혁신 산업 중심으로 성장 목표를 내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한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신형 제조업, AI, 반도체, 그린 에너지에 집중하며 글로벌 초강 대국으로 도약한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내부 개혁과 외교적 도전을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미래는 정치적 안정 여부, 대외관계 특히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여부에 좌우될 것입니다. 일본은 지속 가능한 혁신과 친환경 기술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스마트 모빌리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나 인구구조 문제의 해결이 시급합니다. 한중일의 8대 국력산업 경쟁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은 삼성, SK하이닉스라는 글로벌 메모리 최강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삼성이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SK하이닉스가 4위를 차지했고 HBM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비메모리 분야의 낮은 경쟁력은 약점으로 꼽힙니다. 중국은 SMIC, YMTC 등이 대표 기업으로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내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첨단 공정이 미비하고 미국의 제재를 받는 점은 약점으로 꼽힙니다. 정부에서 반도체 굴기 전략으로 수백조 원의 투자를 진행 중이지만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의 수출 통제로 기술 장벽이 존재합니다. 일본은 키오시아, 도쿄일렉트론, 시네츠 등이 대표 기업으로 장비와 소재 강국이지만 시스템 반도체가 약세를 보이며 완제품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배터리 산업에서 한국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강자들이 NCM, NCA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고성능 품질로 글로벌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 3사 합산 점유율은 약 26%입니다. 2026년경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CATL, 비아디 등이 대표 기업으로 LFP 배터리를 주로 공급하며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내수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은 약 60%이고 이 중 CATL이 37%, 비아디가 17%를 차지합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개발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일본은 파나소닉이 주로 원통형 NCA를 공급하며 높은 신뢰성과 소재 기술을 앞세워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은 약 5%입니다. 토요타가 중심이 되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셋째, AI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한국은 네이버, 카카오, 업스테이지 등이 대표 기업이고 한국어에 특화된 산업별 AI 서비스가 검색, 쇼핑, 금융, 교육, 의료 등에 활용되고 있으나 글로벌 확장력, 모델 성능 등이 제한적입니다. 중국은 바이두, 알리바바 등이 대표 기업으로 내수용 대규모 LLM이 국산화되어 공공, 교육, 검색, 챗봇, 쇼핑 등에 활용되고 있으나 영어 성능 및 창의성이 약한 한계를 지닙니다. 일본은 PFN, NTT 데이터, 소프트뱅크 등이 대표 기업으로 제조, 의료, 로봇 등 산업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LLM 서비스형 AI 경쟁력이 낮은 것이 약점으로 꼽힙니다. 넷째, 정밀기기 센서 소재 산업에서 한국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에 특화되어 있고 국방용 이미지 모바일 센서를 개발하였으며 2차 전지와 반도체 소재 일부 기술이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범용 기계의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었고 센서 분야에서는 라이다, MEMS의 대량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첨단 소재 분야에서는 자급률과 양산 능력이 강점이나 고정밀 기술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초정밀 공작기계와 측정기기 분야 세계 최강으로 산업용 이미지 센서의 정밀성이 독보적이며 반도체, 배터리, 항공 분야의 핵심 소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우주항공 및 방산 분야에서 한국은 우주발사체 누리호와 중소형 위성 개발에 성공했고 군용 헬기, 훈련기 및 전투기를 생산 중이며 유도무기, 레이더, 전자전체계를 개발함으로써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중국은 대형 발사체인 창정 시리즈와 탐사선을 개발했고 독자 전투기와 민간기는 물론 미사일 등 첨단 무기체계를 대량 생산 중인 세계 2위 방산 강국입니다. 일본은 로켓 부품의 세계적 강자이나 독자 발사체는 제한적입니다. 항공기 분야에서는 민간항공기 엔진을 전문으로 생산하며 전투기 개발 사업은 중단되었습니다. 무기체계 분야에서는 정밀 센서와 전자전 장비가 우수합니다. 일본은 첨단 부품과 소재 강국이나 완성품 생산은 미흡합니다. 여섯째,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은 K스타 초전도 토카막 운영을 선도하는 등 핵융합 연구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으며 원전 운영 및 신형 원자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의 개발 및 설비 제작을 확대하고 있으며 태양광 분야는 모듈 생산 및 ESS 기술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 인프라 확대 및 연료전지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중국은 이스트 대형 핵융합 실험장을 운영 중이고 대규모 원전을 보유하며 계속 건설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풍력 터빈 발전소를 보유하며 태양광 모듈의 세계 최대 생산국입니다. 또한 수소 경제 정책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확대 중입니다. 일본은 JT60SA 초전도 토카막을 운영 중이고 원전을 유지하면서 안전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설비의 제조 능력과 기술력이 우수하여 고효율 태양광 셀을 제조하고 있으며 수소차와 연료전지의 세계적 강국입니다. 일곱째, 조선해양 분야에서 한국은 LNG선, 초대형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을 건조 중이고 고부가 가치 친환경 선박 기술과 대규모 생산 능력이 강점인 반면 엔진 등 부품 자립도가 미흡하다는 약점을 지닙니다. 중국은 컨테이너선, 탱커선, 저가 친환경 선박을 건조 중이고 대량 생산 및 가격 경쟁력, 정부 지원 등이 강점인 반면 고부가 가치 선박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약점을 지닙니다. 일본은 선박용 엔진, 부품, 해양 플랜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고성능 엔진 및 부품 기술이 독보적인 반면 완성 선박 제조 역량은 제한적입니다. 여덟째, 바이오 의료 산업에서 한국은 바이오시밀러 CMO 분야에서 세계 선두이고 분자 진단 및 체외 진단 부문에서 강세를 보입니다. 첨단 의료기기 및 서비스의 신흥 강자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 중입니다.
중국은 대규모 생산 기반을 통해 신약 개발이 활발하고 체외진 당기기를 대량 생산 중이며 정부 주도로 헬스케어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하면서 국제 경쟁력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일본은 혁신 신약, 면역암 치료제 강국으로 의료 영상 검사 장비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대응 헬스케어 시스템이 선진화되고 안정적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국력 산업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 디스플레이 등이고 핵심 부품 및 장비 수출 강국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국력 산업은 전기차, AI, 플랫폼, 태양광, 드론, 우주산업 등이며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며 정부 주도로 기술 독립을 추진 중입니다. 일본의 대표 국력 산업은 정밀기계, 소재, 센서, 자동차 등이며 기초산업기술 강국으로 고부가 기술을 많이 축적했습니다. 이상 국력 산업의 변화 추이 및 한중일의 경쟁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